진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하도 무더운 날, 그리고 확진자도 많은 날. 제가 웬만한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오늘이 간염 확진자가 또 많다고 해서 병원 또 방침도 있고 해서 죄송하지만 마스크는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원래 붙였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한 단어예요. 그런데 제가 띄웠습니다. 류마티스냐 관절이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손이 아프면 류마티스인가요? 관절인가요? 그래서 오늘 류마티스와 관절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도 이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심장병 또는 중풍 이런 데도 있죠. 그죠? 거기도 6시간 있는데, 저희 류마티스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또 골든타임에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가 조금 많아서 빠르게 진행하고요. 주로 이제 그림이나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3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절과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어떻게 진단하는가, 또 치료법은 어떻게 저희가 또 치료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은 우리나라 말로 뼈마디라고 하죠.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위아래 뼈가 있고 그 뼈하고 뼈 사이를 연골, 우리가 관절 연골이라고 부르고요. 그걸 이렇게 싸는 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활막, 그리고 바깥쪽은 관절 피막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관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턱관절부터 해서 위에부터 목관절, 어깨관절, 팔꿈치, 손목, 손가락, 허리, 골반, 무릎, 발목, 발가락이 다 관절이죠. 또 관절의 중요한 건 이렇게 심줄이 닿는 것이 관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절염은 이 뼈마디가 붓고 열이 나고 아픈 것이 관절염이고요. 우리 몸의 관절은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많죠. 뼈마디가 다 관절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데 병이 생기는 병, 그걸 우리가 류마티스 병이라고 하고 한 1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질환은 한 10가지. 그 중에 이제 대장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관절이 아프면 처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일단 열감이 있죠. 따뜻하다가 뻘겋게 되고요. 피부가 또 여기 종창이라고 해서 붓습니다. 그리고 아프고요. 또 기능도 상실하게 되고 나중에는 뻣뻣하게 굳죠. 우리 뻗장다리라 그러는 강직이 생기는 것이 관절염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관절염을 일으키는 질환, 아주 쉽게 또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우리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라고도 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오늘 소개해 드리고요. 또 척추를 공격하는 강직성 척추염, 그리고 손발 전신을 공격하는 루푸스도 있고요. 루푸스 관절염도 굉장히 아파요. 또 통풍 관절염, 우리 술 마시고 나면 엄지발가락이 붓고 아프다고 하는 통풍까지도 다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의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몸에는 정상적인 면역계가 있습니다. 이런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을 보호하죠.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을 제거해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면역세포들이 어느 날 변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게 자가면역, 자신을 공격하는 질환이 됩니다. 어디를 공격할까? 우리 몸에서 취약한 데를 공격하겠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관절이에요. 관절 안에 활막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공격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왼쪽이 이제 정상 관절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긴 관절염입니다. 그렇죠. 빨간 부위. 저기가 활막이에요. 활막. 그 활막은 정상적으로 물을 만들어요. 관절액. 우리 무릎이 이제 물이 조금 있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윤활유 같이 부드럽게. 근데 여기가 염증이 생기면서 물이 과도하게 많아지죠. 붓고, 말랑말랑하고요. 그런데 저 물이 굉장히 아주 나쁜 물이에요. 염증. 심하면은 고름 같은. 그래서 물이 차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찬 물은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퇴행성도 사실은 좀 지나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지켜봐도 되고요. 아주 심하면은 이제 걷기가 어려우니까 물을 뽑아줍니다. 그런데 류마티스는 원래 다 뽑아주는 게 원칙이에요. 저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아주 심한 염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막염이 생기고 그 활막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그래서 염증이 꽉 차는 것이 바로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왜 생길까? 뭐 이렇게 류마티스를 설명을 드려도 제일 궁금하신 게 이게 왜 생기는가? 나한테 생기는 건 아닌가? 우리 가족이 생기는 건 아닌가?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 왼쪽에 보면은 왼쪽부터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이제 좋아지죠. 뭐 항생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흔적이 내 몸의 면역세포를 공격해서 자가 면역이 생기는. 두 번째는 담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흡연, 그리고 실리카 같은 이제 환경, 그리고 치주염, 잇몸병이에요. 잇몸병을 앓고 나도 류마티스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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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또 하나의 원인이고요. 또 유전적인 소인도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거, 또 감염, 이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류마티스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원인이 되고요. 그럼 또 좋은 건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커피나 인신 그리고 비타민 D가 많으면 예방 효과가 있어요. 커피가 염증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면 류마티스 환자들이 아기를 가지면 감쪽같이 안 아파요. 네, 관절 붓기도 확 가라앉아요. 이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아픈 분들은 아기를 가지면서 하나도 안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아기를 갖는 때 괜찮다는 얘기를 꼭 하십니다. 저는 저거 네. 보면서 공부하다가 그럼 커피가 안 좋은 건가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 밑에 줄에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려고 적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생기거나 말거나 보다는 이제 꾸준히 드시면 비타민 D 충분히 공급받거나 커피를 드시면은 면역 기능을 안정화시키는 예방 효과가 있고요. 염증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류마티스가 이렇게 생기다가 이게 좀 지나면은 폐하고 심장도 망가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항상 진단, 무조건 금연. 예. 뭐 여기 사실 술은 없습니다. 예, 참고로. 근데, 예, 흡연은 안 돼요.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예. 어느 연령이 제일 잘 생기냐? 여기 있는 것처럼 40대, 50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년 여성의 관절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노령화 때문에 60대, 70대에도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저희도 60, 70대 어르신이 오면은 손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퇴행성 많이 쓰셔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엔 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검사도 안 했어요. 그런 분들. 근데 요즘에는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면역계도 굉장히 천천히 노화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연세에 있는 분도 류마티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연세 있는 분들이 손이 아프다고 했을 때 퇴행성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증상은 어떠냐? 그냥 관절이 아픈 증상을 다 호소하세요. 염증이 있으니까 몸에 좀 미열감도 있고 무기력한 거 더하기.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발이 뻣뻣하고 주먹이 안 져지고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조조강직, 아침에 뻣뻣하다고 표현을 하는 증상이 있고요. 당연히 관절이 붓고 아프고 작은 관절을 먼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손목이 먼저 아프고 뻣뻣하고요. 관절염이 생기니까 뜨겁게 달아오르고 열감이 있고 발적이 있고 붓기가 있는 이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 골든타임이 있느냐? 왼쪽에 초기입니다. 초기는 그냥 관절이 붓고 아파요. 손가락, 발가락. 네네네. 거기가 부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중기로 가면은 이제 좀 뻣뻣해지기 시작하고 관절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관절 변형.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완전히 손이 막 꺾입니다. 예. 그런 표현을 제일 많이 쓰세요. 꺾이고 발가락은 올라타고 이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죠. 신발 신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또 발바닥이 아프고 굳은 살이 베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초기 때 발견하고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골든타임이 제시가 됩니다. 초기 손은 이래요. 손을 보면 가운데 마디, 이 끝마디, 손톱마디는 이제 퇴행성이 오는 데기 때문에 여기는 깨끗해요. 류마티스는. 고마디. 예.
요마디하고 요마디. 그리고 손목. 그래서 손목과 요거 중수지, 그 다음에 여기 근위지관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부위가 오고 요 손톱마디는 깨끗해요. 이게 류마티스예요. 처음에 이렇게 붓기만 합니다. 그런데 아,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뼈 스캔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MRI도 하고 최근에 이제 초음파를 많이 하기는 한데 또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는 이렇게 됩니다. 손이.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보여주기가 어렵죠. 환자분들이 어디 주변에 친구들한테나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다 튀어나오고 꺾이고 피부에 이렇게 결절, 혹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주 심한 분들은 이렇게 손이 꺾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아주 심하죠. 변형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여기까지 와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전에 우리가 꼭 치료를 해야 돼요. 엑스레이를 봐도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손을 다 피신 거예요. 다 피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손이 이렇게 나오죠. 다 휘어버려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진행되면 다르죠. 다 다른데 빨리 진행되는 분은 한 2, 3년 만에도 될 수도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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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거는 이제 다른 환자분이신데 사실 이제 외국 분이세요. 근데 외국의 그 간호사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봉사를 갔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봤더니 잘 보면 여기 손목하고요. 여기 손 가운데 마디. 제가 확대한 사진 오른쪽에 위에 보면은 다 부어 있잖아요. 그리고 무릎이 다 부은 거예요. 저게 물이 차서 아주 단단하게 부어 있는. 그래서 전신을 다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을 참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양쪽으로 같이 오는 게 특징이에요. 오른쪽, 왼쪽 동시에. 예, 예, 대칭작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오게 되고요. 이게 류마티스가 조금 오래 이제 앓게 되면 관절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왼쪽부터 보면 뭐 심장병, 손목 터널, 동맥경화, 뭐 골다공증, 폐렴, 간질성 폐렴, 폐 섬유화, 딱딱하게 굳는 거, 각 결막염, 눈이 뻑뻑해집니다. 각막염, 결막염, 공막염 이런 게 생기는 게 류마티스예요. 이건 다 다른 병이 아니라 류마티스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류마티스가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병이 다 생겨요. 그래서 류마티스는 전신을 공격하는 염증성 질환 그리고 내과 질환입니다. 처음엔 관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관절이나 통증의학과나 재활을 가게 되는데 나중엔 전신을 다 공격하니까 이걸 다 관리하려면 역시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내과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네. 퇴행성과는 뭐가 다를까 보시면 이제 이렇게 퇴행성을 비교를 했어요. 우리 보시는 거 보면 왼쪽이 류마티스, 오른쪽이 퇴행성이에요. 잘 보시면 류마티스는 자가면역, 중년 여성의 관절염 그리고 활막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 퇴행성은 줄에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노화 그리고 많이 써서 그렇고 연골이 닳는 거죠. 연골. 예. 연골이 닿아서 위아래 뼈가 서로 맞닿는 게 퇴행성. 예. 퇴행성은 많이 붙지는 않아요. 사실 연골이 다르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고 뭐 키도 줄어들고 다리는 뻣뻣해지고 나중에 이게 안짱다리가 되거나 아니면 뻣뻣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아프죠. 퇴행성은 주로 아프고요. 류마티스는 붓고 열감이 있고 이제 아픈 게 따라오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른 걸 갖고 또 설명을 해드리면 아침에 뻣뻣한 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30분 이상 또 뭐 1시간 이상. 근데 퇴행성 관절염도 뻣뻣해요. 아침에 주먹이 앉아지는 건 있는데 이게 좀 지나면 풀려요. 잼잼 몇 번 하면 풀리는 게 퇴행성. 그리고 류마티스는 아침이 힘들고요. 오후는 좀 편안해져요. 근데 퇴행성은 사용할수록 힘드니까 오후가 될수록 더 힘들어지고요. 류마티스는 작은 관절, 뭐 손가락, 발가락에서 출발, 나중에 큰 관절로 가요. 얘는 네.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관절 아픈 분들과 옮겨 다니네요. 그러면 전신의 관절을 공격해요. 그래서 저희가 20개 이상이 아픈 관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퇴행성은 체중에 걸리는 쪽, 뭐 허리나 무릎이나 아니 많이 쓰는 어깨 그런 데가 아프니까 큰 관절로 조그만 몇 개 소수 관절이 오게 되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오시면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늘 진찰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피검사, 엑스레이 꼭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피검사에서 여러 가지 염증을 재고 면역 수치를 재고 관절의 검사, 이제 관절에 물찬 걸 뽑아서 현미경으로 분석하게 되고요. 엑스레이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하고 뼈 스캔이라는 검사도 하고요. 뭐 골다공증이 잘 생기니까 골다공증 검사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진단이 안 되면 아주 초기에 그러면은 이제 CT나 MRI까지 찍고요. 웬만하면은 뭐 그렇게 비싼 검사는 저희는 잘 안 하고요. 그냥 엑스레이 뭐 뼈 스캔해서 진단이 됩니다. 예. 옛날에 이런 진단 기준도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죠. 뭐 1987년도 7개 중에 4개면은 진단이다. 아침에 손이 1시간 이상 뻣뻣하고 손가락이 뻣뻣하고 양쪽이 다 뻣뻣하고 뭐 예. 이 뭐 3개 이상의 부위가 아프고 그다음에 류마티스 결절이라 해서 피부에 혹이 있고요. 예. 피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나오고 엑스레이 찍어서 류마티스로 보이면 그러면은 이제 진단이 되는데 이건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빨리 진단하자. 골든타임이 있으니까 6개월 내에 빨리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또 생깁니다. 이 기준을 보시면 관절을 침범하는데 잘 보시면 큰 관절은 10개를 공격해도 1점이에요. 점수를 주는데 작은 관절은 1개만 공격해도 2점이에요. 그렇죠. 작은 관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피검사에서는 여기 류마티스 인자랑 CCP라는 면역 검사를 합니다. 이게 무조건 나오면 2점, 높이 나오면 3점. 오른쪽에 보면은 염증 물질을 재요. 저희가 ESR, CRP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면 1점. 그 밑에 이렇게 아픈 게 6주 이상이면 1점. 이걸 다 더하면 10점 만점인데 여기서 6점이 나오면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뭐 병원에 오셔서 진찰하고 피검사하고 그러다 보면 점수는 확인이 되죠. 근데 이제 5점이면 어떡할까? 5점이면 어떡하시겠어요? 5점이면 시작이 된 거니까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도 이제 좀 빨리 오신 거지. 다행스럽게. 근데 이제 그 환자분이 한두 달 늦게 오시면 6점 되고 7점 되죠. 그래서 아주 잘 오신 거예요. 5점이면. 그게 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기 진단이 더 되는 거니까 이미 시작이 된 거니까. 예, 빨리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아프거나 뻣뻣하거나 관절이 통증 또는 운동 장애나 열감이 있겠죠. 따끈따끈하거나 뭐 이런 고열 체중이 있으면 얼른 오시고요. 2주 이상 관절이라고 그러는데 2주 내에 오시는 건 굉장히 어렵죠. 뭐 동네 이제 방문하시고 이제 뭐 물리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이제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6개월 내에는 오셔야 됩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네. 시작해서 6개월이 넘어가서 오면은 안 좋고. 뼈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그 기준이 골든 타임이 그래서 저희가 6개월로 봅니다. 그래서 아프고 나서 6개월까지는 뼈가 아직은 상하지는 않아요. 좀 아프기만 해도. 근데 이게 지나가면 이제 뼈 손상, 관절이 틀어지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6개월 이내 오시는 게 중요하고 그때 진단이 돼야 되고요. 절대로 퇴행성 관절염과는 감별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관절 이련이 이게 퇴행성 관절염인데 환자들이 표현하는 관절 이련이 하고 기다리시면은 안 돼요. 그 얘기 꼭 해드리고 싶고 일단 빨리 병원에 오셔서 내가 류마티스는 아닌가 꼭 진찰 받고 피 검사도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입니다. 골든 타임이 내가 아침에 자고 났더니 손이 뻣뻣하고 아프고 열감이 있고 따끈따끈하다 부어있는 것 같다 해서 6개월 내 진단이 돼서 약물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골든 타임이 되겠습니다. 즉 뼈가 망가지기 전에 치료를 하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미 뼈의 손상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 뼈 손상이 되면은 막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아까처럼 틀어지죠. 진단 지연 시기가 높은가요? 높은 거죠. 다른 병원, 다른 나라는 바로바로 병원에 자주 오시는데 의외로 우리나라는 병원에 오기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아요. 왜냐면 이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주로 관절, 예, 젊은 분도 일시적으로 그러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동네 병원 가서 또 치료도 받잖아요. 그러다 이제 세월이 많이 가요. 예, 예. 또 우리나라 또 참 얘기하기 뭐하지만 또 민간요법이 강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진단받는데
이렇게 20개월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고 제가 이런 랜선 교실도 이런 거죠. 네. 골든타임 내에 아, 오시고 진단받고 치료하자. 예,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증상이 생기면 빨리 치료하는 것이 나중에 뼈 손상도 막고 관절의 변형도 막고 뇌관절을 잘 유지하는 비결이다. 왼쪽에 정상 엑스레이라면 반듯반듯하죠. 손가락이. 네. 오른쪽은 틀어지고 꺾이고 네. 변형이 생기고 주먹도 못 쥐고 저렇게 돼서 오면 사실 약이 많아도 약효가 없어요. 또 틀어지고 난 다음에 예. 다시 되돌릴 수는 돌릴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약이 개발이 됐고 쓰면서도 틀어진 관절을 돌릴 방법이 없어요. 즉 왼쪽처럼 괜찮을 때, 예. 즉 저게 정상이라는 거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예요. 근데 엑스레이가 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저게 6개월이에요. 골든타임. 네. 저분도 불편해서 왔는데 아, 그러면 찍으니까 그거는 정상으로 저분은 보이지만 네, 저분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인데 환자인데. 엑스레이가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저렇게 엑스레이가 정상일 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틀어지기 전에. 그러면 그분은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걸 하면 거기에서는 그럼요. 요인이 나온 나왔죠. 거네요. 그래서 다 치료를 나오죠. 시작할 수 그럼요, 있었던 그럼요. 거네요. 예, 예, 예. 아,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면 질병의 경과가 좋다. 해서 그렇죠. 경과라는 거는 이제 네. 관절의 변형이 되고 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사실 이제 이런 의미가 네. 되겠고요. 또 류마티스를 빨리 잘 치료하면 사망의 위험도도 아무래도 떨어뜨립니다.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 폐, 아주 이런 심각한 동맥경화 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게 골든 타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까지 한꺼번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치료는 이런 순서대로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역시 골든타임, 조기 발견해서 네. 약물 치료, 또 치료해서? 수술 치료도 하고요. 우리가 관절을 보호하는 것. 우리 사실 환자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제일 많죠. 네. 내 관절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아픈 아프지 관절. 않게 선생님 그렇지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네, 네, 아까 질문이 왔던데. 아픈 관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아. 조기 발견. 왼쪽은 초기예요. 골든타임 이내 오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어있기만 하잖아요. 근데 오른쪽 보세요. 이분도 오셨는데 이미 늦었다. 그렇죠. 하여튼 골든타임을 지나서 오신 거예요. 네, 그랬네요. 이미 변형이 네. 많이 됐어요. 네, 그죠? 한 2년 정도 지나서 아, 오셨는데 네. 이미 손이 저렇게 틀어졌죠. 뭐 딱 보자마자 류마티스예요. 이거는 뭐 피 검사도 필요 없고 엑스레이도 필요 없고요. 그러면 퇴행성이랑 확연히 차이가 나는 확연히 거죠. 차이가 나죠. 아, 아까 퇴행성은 손톱 끝마디가 붓고 아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류마티스는 윗마디고 중간 거. 예, 저분이 일부러 손을 저렇게 한 게 아니고 네. 손은 편안하게 앞으로 뻗었는데 저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손이 꺾여 버린 거죠. 아. 저분은 앞으로 한 건데도 저렇게 돌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진단이 근데 진단은 좀 어렵지 않지만 네. 참 치료가 안타깝죠. 예, 예. 그러면 이미 변형이 저렇게 된 상태에서 치료가 들어간다 그러면 변형이 된 거를 고칠 수는 없지만 통증은 예. 줄어드나요? 더 틀어지지 않기는 더 해야 틀어지지 되잖아요. 않게. 예. 적어도 우리가 손이 왜 중요합니까? 일상생활에서 손이 너무 중요하죠. 그럼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던 네. 뭐 식사를 하던 네. 화장실을 처리를 하던 그리고 손이 여성들한테는 손이 보여지는 맞아요. 거가 있어서 네,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손을 못 내밀어요. 그렇죠. 상대방 손을 네네. 잡아주고 싶은데 손을 내면 상대방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안타깝죠. 네, 그러겠어요. 그래서 손 관리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음. 루마티스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네, 조기의 진짜 진단, 그러네요. 조기 네, 치료. 네, 네. 관절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참 쉽고도 어려운 얘기인데요. 통증을 받아들인다. 내가 아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고 하면은 점점 더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류마티스는 아픈 병 받아들이시고 이제 극복한다, 다스린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고요. 항상 시작부터 차근차근 이제 해시고 이게 아프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네. 사진에서 제가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멈출 수 없는 일은 시작을 하지 마라. 네. 하지 마라. 근데 네.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네. 지금 요즘 잠깐 그 공무원연금공단의 귀농 귀촌 프로그램을 지금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네. 그 이제 문경이라는 마을 상내 마을에 가서 이제 네네네.
귀농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가꾸시는 텃밭이랑 취나물과 막 이런 데 보면 얼마나 풀이 나는지요. 풀을 이제 뽑아야지 나무를 먹잖아요. 근데 돌았으면 풀이 나고 돌았으면 풀이 나니까 거기 사시는 그 사장님 사모님은 5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서 그 풀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을 하면 멈출 수가 없으시구나. 저는 2시간만 하니까 허리가 아파갖고 사모님 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 그랬는데 멈추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거 멈출 수 없는 일은 시작을 하지 말아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또 이 우리나라 어머니들 성격이 끝을 봐야 되잖아요. 끝을 봐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아파도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무리한 노동은 안 좋아요. 특히 밭일 쪼그리고 앉는 거, 무릎도 발목도 상하고 또 후미질을 하든 뭘 하든 손도 상하고 아예 그냥 이렇게 잡초든 풀 나는 거를 좀 보고 자연의 현상이니까 그래서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관절을 쓰게 되면은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운동의 목적은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거. 관절 주변에 근육의 힘을 키워서 관절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 관절 스트레칭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필요하면 이제 보조기를 써야죠. 손가락, 뭐 발가락 쪽은 그리고 항상 저기 병뚜껑 여는 건데 손가락이 아니고 손바닥을 쓰라는 뜻이거든요. 손가락이 워낙에 손끝으로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전체에 힘을 써서 관절이 없는 부위를 쓰라는 얘기고요. 항상 고정된 자세는 굳어요. 같은 자세. 앉았든 서 있든 같은 자세는 자꾸 움직여 주셔서 풀어 주셔야 돼요. 관절을. 그런 뜻이고 저기 있는 것처럼 이제 가능한 큰 관절을 쓰라는 거예요. 즉 핸드백을 들어도 손가락으로 들지 말고 걸쳐라. 팔에다 걸치는 거. 근육이 센 쪽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드는 것보다 매는 게 더 좋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큰 관절, 큰 근육을 쓰는 것이 작은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절을 보호해라.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약물 치료. 그렇죠. 약은 이제 3가지 치료인데요. 첫째는 안 아프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을 깔아앉히고 두 번째는 염증 질환이니까 항염제, 소염제를 먹게 되고 세 번째 뼈의 변형을 막아야 되니까 우리가 면역 억제제 또는 항류마티스 약물이라는 약을 쓰는 세 종류의 약물을 쓰게 됩니다. 가장 먼저 쓰는 게 안 아프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통제라고 하죠. 우리 타이레놀, 트라마돌 이런 진통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 진통제 그런데 타이레놀을 그렇게 부릅니다. 아주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인기가 좋은 그 타이레놀입니다. 이 타이레놀이 작은 용량이 있고 큰 용량이 있는데 작은 용량은 해열 진통이고요. 큰 용량이 있어요. 관절염 환자들이 쓰는 거. 저희가 650ml. 저희들이 백신 맞았을 때 입원해서 먹게 되는 그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크죠. 그런 약을 이제 쓰게 되고요. 그거보다 센 진통제가 있어요. 우리 트라마돌 이런 거는 약간 마약성이 좀 가까워요. 그래서 먹으면 안 아픈데 대신 어지럽고 뭐 구역, 구토, 멀미하는 느낌, 휘청거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소량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2개를 섞은 약도 있습니다. 우리가 울트라셋이라고 하는 타이레놀하고 트라마돌을 섞은 약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쓰는 거는 안 아프게 하니까 쓰지만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통증이 사라지면 그때는 끊는 것이고요. 또 상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아플 때 조금 더 추가해서 드시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염제, 우리 소염제는 우리가 말하는 진통 소염제가 있고요. 또 콕스 억제제라고 해서 주로 이제 위장 부담, 속 쓰린 게 좀 적은 그런 소염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진통 소염제들이 비슷하게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위장 장애죠. 진통 소염제를 오래 먹으면 속 쓰리고 또 붓는다, 붓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이제 그런 호소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역시 이 소염제 계열도 오래 쓰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능한 한 짧게 쓰고 염증이 바로 좀 가라앉으면 바로 빼주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염증이 좀 가라앉을 정도면 뭐 2주 되나요? 아니요. 그래도 3에서 6개월이에요. 3개월에서 6개월. 류마티스는 정말 긴 호흡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쓰게 되면 뭐 그래도 안 깔아주면 뭐 1년, 2년도 쓸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 부작용을
철저하게 예방하면서 써야겠죠. 그게 아주 또 중요하고요. 3개월에서 6개월이나 먹어야 계속 먹어야 되면 돼요. 정말 일찍 와서 예. 처리를 해야 그래서 되는 게 중요하겠네요. 유장보호제를 꼭 같이 드셔야 되고요. 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이 알고 스테로이드. 계시는 스테로이드입니다. 네. 스테로이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로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된 약이에요. 아, 스테로이드를 여러 가지 병에서 쓰지만 네. 이 약을 처음에 개발해서 처음에 사용한 환자가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였습니다. 아주 옛날 1948년도였는데요. 네. 그때 써서 그분이 확 좋아졌어요. 아, 그래서 1950년에 이 스테로이드를 개발한 분이 노벨 의학상을 탑니다. 아, 네. 진짜 오래된 약이죠. 네. 70년 전에 개발돼서 노벨 의학상을 안긴 약이에요. 정말 만병통치약이라고 들리는 정말 많은 효과가 있어요. 네. 소염 효과. 먹는 순간 염증이 쫙 사라지고 몸이 어. 가벼워지고 오. 정말 편해집니다. 네.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마음을- 오남용을 많이 남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 가지 밑에 아. 있는 것처럼 많은 부작용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저쪽에 네. 장기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장기가 될까요? 장기가 이것도 또 조금 다른데 이제 나라마다 다르고 기준이 조금 다른데 저희가 6개월까지 6개월. 이제 장기로 봅니다. 그래서 아, 그 이상 사용하게 되면 근데 또 처음에는요 이게 음. 고용량 쓰게 네. 되면 2주 이상이 장기가 돼요. 저용량 고용량을 쓰면 한 알 정도 쓰면은 6개월 정도로 6개월. 봅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건 그렇죠. 안 아프고 몸이 편합니다. 단 얼굴이 부어요. 체중이 늘어요. 아, 그죠? 그리고 얼굴 붓고 체중이 증가. 혈당이 올라갑니다. 당뇨 생기고요. 피부 얇아져요. 멍이 잘 들고요. 혈압도 어마. 올라가고 골다공증 생기고 저런. 이 부작용 생각하면 천하의 몹쓸 약이에요. 이 약 못 먹을 것 같죠? 근데 그런데 아프면 아프면 먹어야 먹어야죠. 돼요. 예, 네. 그래서 약을 쓰다가 환자분들이 음. 빼주세요. 당연히 빼야죠. 부작용 때문에 네. 빼면 바로 또 일주일 만에 아파서. 또 오십니다. 아, 그 약 다시 아파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아, 선생님 아파서 그만큼- 안 되겠어요. 다시 예, 약 주세요. 바로 그 약입니다. 이 약이. 그래서 네. 정말 한 알, 반 알, 반의 반알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스테로이드가 주사로도 맞는다고 하고 약으로도 맞아요. 맞는다고 주사도 하는데. 있어요. 이제 부작용 그림 한번 아, 보여드렸고요. 부작용에. 그 다음에 저기 주사를 그 맞습니다. 조금 아까 그 네, 네. 아저씨는 배 나오신 분은 네. 그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때문에 오래 부종이 써서, 돼서 네. 살이 증가. 얼굴이랑 이 복부에 아. 복부에 이제 피하 지방이 네, 끼는 것. 그래서 이게 스테로이드 오래돼서 그렇고요. 오른쪽에 있는 손 그림은 피부가 얇아지고 멍이 잘 멍이 된 거. 들었어요. 예, 그리고 아래는 골다공증이 생기는 골다공증이 곳이고 생긴 이 거. 고관절, 이 아. 엉치뼈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무혈성 괴사라고 하는데 아. 이런 합병증이 생겨요. 아. 스테로이드 쓰게 되면 이제 저런 것도 다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물 치료할 때는 병원에 좀 자주 오셔서 네. 피 검사 엑스레이를 또 하기도 합니다. 저런 부작용을 네. 예방하기 위해서죠. 네. 그 잘 아시는 뼈 주사가 네, 되겠습니다. 뼈주사. 우리 네. 관절 주사라고 하죠. 뼈에 뭐 주사기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맞으니까 환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뼈주사. 네, 관절의 그 빈 공간에다가 이제 약물을 넣는 게 우리가 아. 뼈주사라고 하고요. 사실은 먹는 약보다는 이게 훨씬 안전해요. 먹는 약은 전신으로 가지만 네. 주사는 그 부위에만 있으니까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료하고 이제 많은 관절이 아플 때는 먹는 약이 맞죠. 네. 그런데 특정 다 부위가 좋아지고 이제 한두 아프면. 관절, 그것도 큰 관절, 무릎이나 어깨나 뭐 허리도 가능하고요. 네. 뭐 발목, 손목이 아프면 그때는 주사 치료가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자주 맞고 많이 맞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 아, 3개월 3개월에 네. 한 번. 분기. 분기. 그래서 이제 메뉴에 있는 것처럼 1년에 4회 이하 1년에 네, 4회.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까지는 부작용 없이 효과가 좋다고 하고요. 그보다 더 자주 맞는 것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잘 수 생긴다.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갖고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항류마티스 약물 굉장히 많습니다. 쭉 제가 적었는데요. 네. 굉장히 많아요. 다 면역 조절제, 면역 억제 효과가 있고요. 이 중에서 환자의 증상, 피 검사 결과 엑스레이를 보고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선택을 하실 거예요.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약물을 섞어서 네. 병합 치료도 합니다. 약마다 효과와 부작용이 세서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이거는 꼭 주치의 선생님하고 네. 상의하면서 약을 쓰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20년 전 쓰던 약제들이 되고요. 네.
이제 최근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주사제가 개발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생물학적 제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많은 약들은 다 주사제예요. 네. 그래서 자가주사, 내가 내 배에다가 하는 주사 또는 링겔에 타서 맞는 주사들이 개발이 돼서 이 약제들은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고 네. 면역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뛰어난 약들이에요. 이런 약들은 다 최근에 개발이 된 신약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선생님, 이렇게 주사로 맞게 되죠. 네. 이렇게 약으로 우리 자가 면역을 높여서 치료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안 네,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니까 네. 나는 면역 질환이구나, 면역이 부족해서 병이 생겼구나라고 오해를 하세요. 그런데 면역 기능이 과도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상적인 면역이 좋은 면역이 올라가면 아주 좋죠. 네. 그게 우리 면역 기능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거는 나쁜 면역이 올라간 병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는 면역 기능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정상이나 비정상적인 면역이 높은 거죠. 치료가 이 비정상 높은 면역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떨어뜨려요. 그래서 약 이름이 면역 억제제예요. 네. 그런데 이런 약, 이런 주사제들이 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 세포나 면역계 그런 면역 시스템을 다 안정시키는 주사인데 네.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환자분들이 나 면역 질환이니까 주변에서 면역에 좋다는 네. 예, 뭐 홍삼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네, 가지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막 권합니다. 정말 좋죠. 귀가 솔깃합니다. 드시면 이 정상 면역도 좋아지지만 이 비정상적인 면역이 또 올라가 버려요. 병이 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을 영향을 주는 영양제, 네. 뭐 기능식품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치료를 열심히 해놨는데 그런 그- 그런 걸 잘못 드셔서 다시 또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면역 조절하는 뭐 음. 식품이든 무슨 약제는 굉장히 조심해서 네. 꼭 쓰셔야 되고요. 네. 이런 주사들은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 주사고 굉장히 고가예요. 굉장히 네. 비쌉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꼭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주사 치료를 하고요. 네.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다 주사제입니다. 오렌시아, 악템나, 맙세라 다 주사로 맞는 것이고 굉장히 면역 기능이 안정이 되고 따라서 염증도 깔아앉고 통증도 줄여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니까 환자분들이 불편하시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계속 주사 맞고 살아야 되나 이런 불안 염려가 생기기도 하지만 약효가 아주 좋아서 최근에는 많이 쓰고 있는 네. 주사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네. 야, 그러면 뭐, 선생님 우리 네. 잠깐 지금 질문 들어와 계신 기다리시고 분들이 네네네네. 많으시니까 네, 잠깐 쉬시면서 질문 좀 받고 가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한영옥 님이 질문하셨어요. 요즘 관절 등 류마티스 계통 통증 예방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네네. 질문을 지금 주셨는데 관절통이죠. 그러니까 관절, 관절이 네. 아프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관절이 안 아프게 한다. 뭐 그러니까 병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예방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운동이에요. 운동. 아, 관절은 뼈마디잖아요. 그래서 늘 움직여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게 되면은 관절이 힘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해 주는 것이 네. 관절 예방하는 건 제일 좋아요. 스트레칭 운동.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또 운동해야 너무- 돼요. 그것도 네.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과 이 과로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과하지 예, 않게. 예. 이제 우리가 과로나 무리한 작업은 동일한 자세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이 그거는- 계속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연골이. 네. 근데 과하게 운동이라는 사용하지 거는 말고 예, 적당하게. 전신의 관절을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네. 이 개념이 달라서 운동이 제일 좋고요. 네네. 이은미 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평소 무릎 안쪽에 통증으로 생활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무릎은 안쪽부터 아파요. 왜냐면 네. 우리 체중이 이렇게 무릎에 걸리잖아요. 네. 체중 부하가 걸린다고 표현하는데 네. 무릎의 안쪽이 바깥쪽보다 3배가 더 걸려요. 그래서 네. 열이면 9은 무릎은 안쪽부터 아파요. 아. 바깥쪽부터 아픈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네. 그건 다친 경우. 음. 근데 대부분의 관절의 시작은
무릎의 안쪽부터 아픕니다. 퇴행성도 루마티성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은미님 같은 경우에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체중 줄이는 게 제일 첫째. 체중 예. 줄이는 거예요. 예, 그거 무릎이 너무 아픈 거 중에 힘들어요. 지금 뭐 우리 질문하신 분 제가 체중을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연세도 지금 예, 안 들어와 예. 있고. 무릎이 아픈 원인은 대부분의 과체중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예, 선생님 예. 한쪽 무릎만 좀 안 좋으면 퇴행성일 수 있고 양쪽이 그래요. 다 아프면 분명히 루마티스 처음에 한쪽이 와요. 그런데 한쪽이. 이쪽이 아프니까 또 이쪽으로 걷잖아요. 아, 네, 그 그렇죠. 이쪽이 그럼 아파요. 또 이쪽이 아파요. 그렇죠.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어느 순간이 되면 양쪽이 아파요. 네. 그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이은미님께서 네. 교수님이 네. 저기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첫째 체중 체중을 줄이고, 줄이고, 예, 체중을 줄이고, 줄이고 두 천천히 번째는 운동을 스트레칭 철저하게 스트레칭하고 하시고 걷기 운동. 걷기 하는 운동 게 제일 하셔라. 좋다는 네. 것이고요. 아까 김혜경님이 일찍 들어와 아, 계셨는데요. 네. 양쪽 무릎이 다 아픕니다. 근데 지팡이 짚고 걷기 운동을 하는데 괜찮은가요? 네. 일단은 좋아요. 일단은 예, 좋아요. 일단은 좋은데 네. 처음에 아픈데 걸으라고 하면 뭐 어떻게 걸어요? 아픈데 뭐 그렇죠. 진통제 먹고 걸으라는 건가요?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 음. 뭐 사실은 진통제 먹고 걷는 것이 필요해요. 음.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팡이를 짚으시면 확실히 무릎에 체중이 안 걸려요. 네. 지팡이가 네. 지지해 주니까. 네. 그래서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걸으세요. 근데, 그러다가 때가 되면 네. 이제 지팡이를 놓고 걸을 때가 아, 돼요. 네. 그때는 당연히 놓고 걸으셔야죠. 근데 김혜경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아픈 건지를 알아야 퇴행성인지 맞아요. 루마티스인지 네, 알고 네, 처리를 네, 해야 네, 되니까 일단 네. 오셔서 병원에 오셔야 혈액 돼요, 검사 사실은. 하시고 네, 이게 아픈 통증이 어디서 출발한 건지를 이제 그 구분하신 다음에 맞아요. 차차 네, 아 네. 저도 이제 오늘 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해피타워님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다른 관절염보다 치료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평소 주의할 점은 무엇일지. 무엇일까? 네. 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요. 네. 루마티스 우리 환자분들이 루마티스인가요? 이게 루마티스 관절염인가 이런 질문이고요. 네. 관절인가요? 네. 그럼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가 이 질문이시거든요. 네. 루마티스가 관절보다 한 10배 진짜 어렵습니다. 치료도 네. 어렵고요. 아. 관리도 어렵습니다. 루마티스는 명백한 원인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인 것도 있고 네. 환경적인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루마티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금연 얘기도 했고요. 네. 치주염, 네. 치주염 잘 관리하셔야 금연치료, 되고요. 만성염증 네, 같은 네, 그렇죠. 거. 그리고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음. 감염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내 면역계가 흥분하면 안 돼요.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과로해도 안 되고 무리해도 안 되고 과로해도 방사형 안 작업 되고 무도 안 좋아요. 아.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음. 좋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약물 철저히 드셔야 되고 음. 면역약이라는 거는 음. 잘 드시고 관리하다가도 네. 약 안 드시는 기간이 조금만 돼도 다시 성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해피타운님 같은 경우도 그런 질환이 있으셔서 고생을 하고 계시면 자주 선생님들과 이렇게 관계를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사실은. 만나서 네. 도움을 받고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전유진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매우 아프던 어깨가 어느 때는 정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유가 아, 네, 있습니까? 정상으로 느껴지면 좋은 거죠. 계속 아픈 것보다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픈 원인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픈 게 뭐 루마티스나 그런 것 때문에 아픈 거면은 쉽게 좋아질 수는 없고요. 네. 이게 뭐 자세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속에도 이 관절뿐만 아니라 이 심줄, 우리 회전 근개라고 표현하는 네. 심줄이 약해지고 부분적으로 손상이 있다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바로 회복이 되고요. 또 여기도 물주머니가 굉장히 많아요. 어깨에. 그런 물주머니에 염증이 있다가 또 회복될 때는 쉽게 회복이 돼요. 그거는. 네. 아. 그러다가 또 어떤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또 재발을 잘하죠. 그래서 그 좋아지는 그 포인트가 그런 게 생겼다가 회복된 그 포인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칭을 꾸준히 안 해주시면 또 재발을 해요. 네. 그래서 어깨는 사실은 이제 초음파를 대보면 금방 알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요? 원인을 아. 엑스레이 초음파 두 가지인데요. 네. 해서
원인에 따라서 그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우 아팠다가 좀 나아졌다 그래도 네네. 마음 안심하지 말고 그렇죠. 또 아파지거나 그러면 맞아요. 오셔서 네. 한번 확인을 안 아플 때는 쉬시고요. 이제 다시 아프면 네, 바로 참지 오셔갖고. 말고. 네, 네. 네. 이종현 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손목 골절로 수술을 하셨네요. 손바닥 일부를 손으로 스치면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또 주먹 쥘 때 뻣뻣한 느낌. 관절에 이상이 있는 거는 아닌지요. 네. 이상이 있으신 것 같은 거 아닌가요? 이상이 있으시니까 뻣뻣한 느낌이 드는 불편하시겠죠, 거면. 그죠? 네. 네, 네. 손목 일단 골절.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수술이라는 게 이제 그 뼈를 제자리에 잘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맞춰줬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손바닥 일부를 손으로 스치면 다른 느낌. 그거는 그러니까요. 이제 신경이거든요. 아, 신경을 예, 건드렸다. 그거는 이제 신경이 무뎌지거나 이상 감각 또는 저림, 심하면 이제 저리겠죠. 네.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목을 통과하는 이제 정중신경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가 눌리면 우리 주부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네.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 신경 쪽에 이제 문제가 없는지 네. 그거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 신경 쪽에 네. 이상이 있는지는 어디 가면 신경 전도 검사를 신경 전도 하면 검사.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 과에 오셔도 이제 신경과에 부탁을 해서 부탁을 해서. 신경 자극 검사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주먹 쥘 때 뻣뻣한 느낌은 네. 이거는 관절 증상이에요. 이거는 뭐 퇴행성 관절도 가능하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저기 수술하고 나서는 한 몇 개월은 그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심줄이 좀 회복되려면 신경이 그렇죠. 건드려졌으니까. 심줄도. 심줄도.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계속되면 병원에 오셔서 여기 신경 검사는 신경 한번 해보시고.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숙이님 들어와 계십니다. 건강검진할 때 어떤 검사를 해서 관절염의 상태와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네, 네. 네. 건강검진에서 특별히 네. 이런 검사가 류마티스다라고 정해진 건 없고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 검사할 때 류마티스 인자 면역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이게 류마티스 때 아까 나오는 게 점수 2점 내지 3점이었거든요. 네. 그게 나오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건강검진할 확인을 때 하시고요. 피 검사를 읽을 적에 그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께 있죠. 여쭤보면 네. 알 수 있나요? 거기 우리나라 말로 류마티스 인자, 류마티스 양성, 인자, 음성 이렇게 양성, 표현되거든요. 음성.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관절의 진행 정도는 당연히 엑스레이가 제일 확실하고요. 엑스레이를 그래서 찍으면. 뼈마디가 좁아지는 것 네. 그것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고 네. 아주 초기 때는 정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희가 초음파로 연골의 두께나 아니면 활망염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음파로 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네. 남석현님 들어와 계십니다. 네. 골다공증과 관절과는 연관성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있겠죠. 굉장히 질문을 잘하셨어요. 네. 골다공증과 관절과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질문을 잘하셨는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그 퇴행성 관절염이면 이제 우리가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무리해서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골다공증이 잘 생겨요. 아, 예. 그런데 또 류마티스 관절염도요. 염증이 많으면 또 뼈에서도 또 칼슘이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도 골다공증이 잘 생기고 퇴행성 관절염도 잘 생깁니다. 단 우리가 운동을 잘 하면은 뼈도 튼튼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절이 있으면 골다공증이 잘 생기지만 또 관절 관리를 잘하면 골다공증에도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네. 관절이 이미 좀 안 좋아졌다가도 그거를 관리를 잘하면 골밀도가 좀 높아지기도 하나요? 높아지죠. 예. 그래서 저희가 관절염 환자들이 오시면 꼭 골다공증 검사를 같이 합니다. 네. 네. 김병수 님이십니다. 조금만 경사진 곳을 걸으면 오른쪽 무릎에서 뚝뚝 하는 소리가 납니다. 아프지는 않고 무릎이 시리고 아른아른합니다. 네. 심할 때는 핫팩을 무릎에 놓고 있어야 시리고 아른한 느낌이 조금 나아집니다. 어떻게? 네. 예,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되겠고요. 네. 우리가 이 평지를 걸을 때는 대부분 이제 무릎이 초기에는 다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경사진 길을 걸을 때 그것도 내려갈 때 생겨요. 내려갈 때. 내려갈 때. 네. 내려갈 때 이제 체중이 더 많이 걸리니까 네. 무릎에 네. 올라갈 때는 또 체중이 덜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경사진 길인데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참 편한데 무릎엔 체중이 걸리니까 네. 소리가 나고 또 시리고 또 아른거리는 저 다음 단계가 이제 통증이겠죠, 사실은. 선생님 그러면 예, 예. 지금 저거로만 보면 이거 루마티스성보다 퇴행성이 요거는 퇴행성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오른쪽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오른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발을 써도 손을 네, 써도. 네, 그래서 네. 오른쪽에 먼저 시작이 돼요. 조금 더 지나가면 오른쪽에 통증 오고 오른쪽이 아프니까 왼쪽으로 걷고 네. 왼쪽이 시리고 네. 나타날 거고요. 뚝뚝 소리는 괜찮습니다. 소리 자체가 병은 아니고요. 네. 이게 무릎의 안쪽의 뼈마디, 바깥쪽 뼈마디, 그리고 무릎 보호 슬개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가 앞에 뼈하고 닿을 때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소리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장흥희님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가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안 아프고 초기 관절염 증세인지요. 네. 괜찮아요. 저 정도는 저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네. 뭐 저도 가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쉬면은 괜찮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 조조강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네, 아침에 네. 자고 나서 아픈 것. 이제 평소에는 저 정도는 괜찮고요. 아침에 자고 나서 일어났는데 주먹이 안 젖지는 뻣뻣하고 거예요. 주먹이 안 젖지고. 그게 30분 이내면 퇴행성, 네. 한 10분 이내 풀리는 거는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또 진짜 류마티스로 하면 1시간 이상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요. 네. 저 정도면은 괜찮아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크게 되고. 걱정하지 마시랍니다. 꾸준히 그래도 잘 보시고요.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다시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환자들의 주의사항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슬라이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이게 마무리 이제 단계이고요. 그래서 10분 남았어요. 제가 우리 약물 치료를 이제 계속하게 되는데 환자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맨 위에요. 절대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길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라. 류마티스 치료 기본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요? 네.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류마티스를 진단하고 그다음 질문이 약 언제까지 먹어요? 병원 얼마나 다녀야 돼? 그 질문 하시잖아요. 그러면 올해면은 제가 뭐라 그러냐면 2031년까지 다니시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 질문 하지 마세요라고 해요.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치료하셔야 돼요. 면역 질환은 면역 질환이라서 이게 이렇게 좋아지다가도요. 또 갑자기 썽이 나요. 또 썽이 나다가도 또 좋아져요.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10년이에요. 기본이 10년이에요. 기네요. 뭐 1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모든 관절염 약들은 효과가 있고 또 좋아요. 그런데 또 부작용도 다 있습니다. 약마다. 그래서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고민하면서 쓴다는 것이에요. 효과만 있고 부작용 없는 약 주세요. 당연히 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런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부작용이 있지만 그 약을 쓰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통증도 가라앉히고 염증도 가라앉히고 필요하니까. 손의 변형을 막아주는 목적이니까 꼭 드셔야 돼요. 꼭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아까도 좀 말씀드리지만 관절염은 잘 치료가 되다가도 갑자기 무리하거나 또는 스트레스 받거나 감염이 되면 일시적으로 나빠져요. 그 나빠지는 순간 그럼 내가 여기까지 치료한 게 잘못 치료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마음도 울적해지고 그래요, 맞아요. 그럼 약을 또 끊어보고도 싶고 걸러보고도 싶고 안 낫는 거 아닌가. 두 번 드리면 한 번만 드시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또 좋아진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5번은 제발 임의로 끊지 마세요. 제발. 복용하고 있는 약을 끊으면 그 사이에 틀어져요. 안 됩니다. 그 틀어진 거 다시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물 치료가 가장 근간 뼈대입니다. 뼈대 꼭 잘 치료하셔야 되고요. 항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주치하고 상담하시면서 약을 선택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다가 이제 한두 관절에 관절 변형이 심해요. 그러면은 일상생활하는 게 불편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수술 치료를 합니다. 주로 이제 수술이 회복을 시키는 거는 아니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해서 회복을 시키잖아요. 근데
류마티스는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 관절을 면역세포가 공격을 또 합니다. 결국은 약물 치료는 끝까지 하는 건데 네. 그 변형이 심한 경우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수술 치료, 네. 즉 뼈를 관절을 바르게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간단하게 적혀 있고요. 수술 전후, 수술 이후에도 꼭 약물 치료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꼭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어보시죠. 재활치료 또 물리치료 뭐가 좋을까요? 굉장히 많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감, 붓고 아프면은 냉찜질, 차갑게, 예. 그리고 그 열감이 깔아앉았지만 계속 통증이 남아있고 뻣뻣하면 온찜질. 뻣뻣하고 그러면. 네, 예. 그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차게 찜질하느냐 따뜻하게 찜질하느냐 그 차이고요. 네. 우리 파라핀 아주 좋아요. 네, 파라핀. 우리 촌농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특히 손가락 발가락이 많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네. 촌농에 담가 놓으면 이게 이제 부기가 쪽 빠지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들은 집에 요 파라핀 요거 하나 사서 네. 아침 저녁으로 한 10분, 15분씩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밑에 좀 적혀 있습니다. 운동. 또 항상 질문하십니다. 무슨 어떤 운동을 운동이 하면 좋은가요? 좋아요? 왼쪽 추천합니다. 수영, 걷기, 사이클. 사이클도 고정식 자전거예요. 진짜 막 굴러가는 거는 넘어지면 다치세요. 네. 예,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힘주는 거 절대로 안 돼요. 고강도는 안 된다. 예, 관절 다 나가요. 예. 관절이 네, 밑에 있는 것처럼 아. 얼마나 해야 되나요? 30분, 1시간, 2시간? 어허. 그냥 맞게 하세요. 그냥 네. 이마에 땀이 약간 맺힐 정도. 그게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대신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예. 작심삼일하고 과하지 쉬지 않게 마시고 꾸준히 예. 네, 적절하게 네, 꾸준하게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요. 네. 손가락이 많이 아프니까 안쪽으로 구부리기. 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맨 위에가 뭐냐면 가운데 관절 손을 이렇게 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꺾게 되면은 이 가운데 관절이 운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라는 힘이 것이고. 들어가네요. 네. 네. 두 번째 이 위에 관절은 네. 손가락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말아서 네. 주먹을. 네. 말아서 주먹을 손끝부터 이렇게 말아보세요. 말아서 주었다가 쭉 풀어줬다가. 이것도 힘이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요, 이거. 네, 그러네요. 이렇게 하시고요. 쥐었다가 벌렸다가. 세 번째는 엄지손가락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것도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니까 좀 힘이 딸리는데요. 딸리죠. 근데 이게 네. 정상인도 불편하잖아요. 관절이 아픈 분들은 이거 어려워요. 네. 근데 이걸 해주시면은 관절의 이 아주 부분 스트레칭이 잘 돼요. 그래서 꼭 요거 해주시라고 그거 하고 네 번째는 이제 손바닥을 땅에 대고서 손가락 하나씩 위로 올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네 번째 잘 안 올라가요. 네 번째 안 올라가요. 이게 손가락을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거거든요. 한 마디를. 네. 이것도 네 번째 안 연습하시면 올라가는데요. 좋습니다. 네. 이제 밑에는 무릎 쪽인데요.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한쪽을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것이고 가운데에는 뭐 옆으로 해서 다리 옆으로 누워서. 올리는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네. 매달 일곱 번째는 누워서 구부리기. 발 뒤꿈치를 당기는 것 네. 그리고 펴주는 것 그게 무릎 스트레칭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 질문 많죠? 네, 맞아요. 어떤 음식이 영양, 좋아요? 식사 없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데 골고루 다 조심해야 드세요. 되는 거죠. 근데 면역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어떤 치료라는 생각으로 드시면 안 돼요. 그냥 내 몸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뭐 비타민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뭐 칼슘하고 비타민 D가 있는 음식 권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관절염 관리가 되는데 뭐 다 비슷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네. 운동하시고 자주 쓰는 물건들 쉽게 손에 갈 수 있도록 주변에 잘 두시고 꼭 반복되는 작업을 하시면은 휴식 꼭 하시고요. 해주고, 무거운 물건 물건은 올리지 마시고요. 늘 찜질 좀 해주시고 식사 잘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관절이 아프고 6개월이 골든타임이에요. 그때 네. 오셔서 치료하고 치료 약물이 시작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뼈가 변형되기 전에
뼈가 변형되기 네, 전에 조기 진단, 신속한 진단. 치료가 관절염도 막을 수 있고 여러 네. 합병증, 네. 아까 폐, 심장, 눈, 네. 골다공증,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한 아. 진단과 치료가 여러 가지 다 네.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꼭 아프시면은 일찍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네. 치료 방향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선생님. 제가 여기 이걸 랜선 특강 하기 전에는 병원을 좀 무서워해가지고요. 아, 네. 병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선생님들이랑 가까이 지내서 내 병에 대한 것을 잘 알수록 맞아요. 내가 오랫동안 네.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맞습니다. 선생님들이랑 친하게 지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홍승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우리 랜선 특강 수업이 있는 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건강 지키시고,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